황제가 된 한 사람. I suggest you take the throne as king. Shall we vote? 일개 장군에서 황제가 된 슈퍼 자수성가. If you look down, you'll see a surprise. Once you see it, you will always want it.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했던 전쟁의 신. General, we are discovered. Good. 꼭 알아야 할 꿀잼 실화. Wait! Whose country are we in? 감독이 무려 에이리언 글래디에이터를 연출한 리들리 스콧. 황제 나폴레옹을 연기한 건 조커 호아킨 피닉스. Mine. 초기대작 나폴레옹. 김수산의 총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에겐 참 어울리는 말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의 군인에서 황제로 즉위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곧 극장 개봉하는 나폴레옹은 권력의 끝에 도달한 한 인간의 흥망성쇠를 끈질기게 따라가는 손꼽히는 수작입니다.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엄청난 규모의 전쟁신이 눈길을 사로잡고, When you're doing a war film, the scale of everything is so massive. I wanted to do it all in one go. 엄청난 규모, I'd have 300 men, 100 horses. 안 보면 손해. It's amazing because you're actually reconstructing the real thing. 다만 일개 장군이 어떻게 유럽을 통째로 먹을 뻔한 황제가 됐는지는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나폴레옹 떡상부터 몰락까지 다 보고 나면 영화 나폴레옹을 보는 재미는 정확하게 5배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프랑스 혁명. 당시 왕은 루이 16세, 국가지정 파탄,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 결국 여러 이유로 1789년 7월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혁명 재판을 통해 루이 16세의 사형이 확정되면서 왕의 시대가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거라고. 어쨌든 둘 단두대. 갑자기 왕이 사라지면 알아서 민주주의가 실현될까요? 혼란과 함께 주도권을 잡은 자코뱅파가 단두대를 활용해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거죠. 그렇게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롯한 많은 인사가 약식 재판만으로 죽어갑니다. 이걸 바라보는 청년 나폴레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의 최후를 바라본 나폴레옹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영국은 프랑스 툴룽 지역을 핵심 해군 기지로 삼았는데 그걸 24세의 젊은 포병 대위가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한편 단두대란 칼을 휘두르던 로베스피에르는 선을 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그토록 애용한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렇게 프랑스 혁명에 이은 공포 정치가 마무리됩니다. 셋, 나폴레옹의 등장. 이제 좀 정리를 하나 싶었는데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사령관도 아니고 포병을 지휘하는 부관 나폴레옹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산탄을 쏘는 전법으로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An example, or France will fall. I promise you brilliant successes. 광장에서 포탄을 쏘는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죠. 나폴레옹은 이걸 계기로 사단장으로 진급합니다. 이 짐에서 남편을 잃은 사극의 탑스타 조제핀과 나폴레옹은 결혼하게 되죠. What is this costume you have on? This is my uniform. If you look down, you'll see a surprise. Once you see it, you will always want it. 네, 이집트 전쟁. 알아두실 것은 나폴레옹은 앞으로도 영국과 계속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 인도에 식민지를 가진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사이에 위치한 이집트로 원정을 떠났지만 실패. But I follow in the footsteps of Alexander the Great and Caesar. 다섯 쿠데타. 이집트 원정에서 막 돌아온 나폴레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나이가 30세. 당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인기는 수직 상승했기에 힘, 인기 어떤 것으로든 그를 막을 자가 없었죠. 이때만 해도 통령 정부를 하여 3명의 통령이 권력을 나눠 가졌지만 5년 뒤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렇게 35세의 황제가 되죠. 이 정도면 인생 떡상이라고 할 만하죠. 6. 황제 대관식. 여기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을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봐오죠. 화가는 자크로이 다비드. 흔히 나폴레옹 하면 등장하는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을 그렸고 당시 상황을 유추하게 만드는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을 그린 화가입니다. 이 그림이 왜 재밌냐면 왕관을 나폴레옹이 들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의 말을 전하는 교황에 의해 부여됐는데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집어들어 자신에게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교황보다 위라는 것. 당시 나폴레옹의 힘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게 또 영화 나폴레옹에 기가 막히게 표현됩니다. 꼭 집중하세요. I found the crown of France in the gutter and placed it atop my own head.
일곱 전설급 전쟁이 발발. 아우스터리츠, 지금의 체코 지역에서 안티 나폴레옹을 외치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제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지형지물을 잘 파악한 나폴레옹은 엄폐물을 활용해 포병들을 잘 배치해놨고 포위된 연합군은 호수로 도망을 쳤는데 I'm the first to admit when I make a mistake. 아우스터리츠 전투로 나폴레옹은 전설이 됩니다. 이제 연합군은 와해됐고 나폴레옹은 전쟁 신이라 불릴만한 정복 전쟁을 이어가며 유럽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8. 조세핀과 이혼. 황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요해지는 건 후사인데요. 나폴레옹은 후사와 오스트리아 황녀와의 결혼으로 권력까지 얻고자 했고 결국 조세핀은 버림받게 됩니다. You are nothing without me. 9. 몰락의 시작. 앞서 영국은 계속해서 나폴레옹의 숙적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를 통해 서민 영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았고 화가 난 나폴레옹은 영국이 아닌 오히려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무리해서 떠난 원정. 결국 모스크바에 입성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집을 너무 오래 비웠죠. 게다가 파리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는 상당히 긴 거리였기에 돌아오는 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돌아오긴 했지만 러시아 원정으로 나폴레옹은 많은 병력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 최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워털루 전투. 나폴레옹의 패배.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프랑스와 연합군이 전쟁을 벌인 전투를 하여 워털루 전투라 부르는데요. 비가 오는 날 나폴레옹은 다른 때와 달리 부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완전체가 된 연합군에게 지게 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전투죠. 이 전투 후 폐위된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 섬을 탈출해 제국을 부활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다음은 영화 나폴레옹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를 통해 빠르게 나폴레옹의 떡상과 몰락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키워드만 알아두시고 영화를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겁니다. 앞서 말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걸 보는 게 영화의 재미가 아니라 거장 리들리 스콧이 바라보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구경하는 게 진짜 이 영화의 재미거든요. 영화 나폴레옹은 그런 면에서 매우 사실적인 전투씬을 녹여낸 상황에서 나폴레옹의 내면을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이를테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비가 멈추길 기다리는 모습, 모스크바에 막 도착한 나폴레옹의 허탈한 표정, 조제핀과의 이혼의 선,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힌트 1초 나갑니다. 그게 뭔지는 직접 영화를 보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 대관식에서 나폴레옹의 당당한 표정과 말투, 쿠데타를 일으킬 때 여유로운 발걸음, 이집트 전쟁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말하는 장면, 단두대 앞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나폴레옹의 모습까지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표현은 리들리 스콧의 시선에서 나폴레옹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나폴레옹의 주요 역사와 나폴레옹의 내면을 표현한 장면을 기억하고 12월 6일 극장에 가신다면 제대로 된 정기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나폴레옹 하면 이 대사만 생각이 나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시면 유럽 정복을 꿈꾸며 황제를 넘어 신이 되려고 했던 한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력히 추천드려요. 영화 나폴레옹은 12월 6일 극장 개봉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컨텐츠의 재미를 더하는 시선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